(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인문계 논술. 자, 여기 나왔듯이 11월 25일 날 논술고사가 치러집니다. 언어 논술이죠. 주로 문학 소재 또는 독서 소재를 활용한 그런 논술인데,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 논술 공부 지금 계속 맹렬히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거를 이제 일정한 글의 분량에 맞게 어때요? 좀 라이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수능과 결이 다르죠. 수능에 1번에서 5번까지 선택지를 떼내고 있죠. 그걸 갖다가 말로 써라 하면 논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지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통합교과형이죠. 지문들 2-3개 이상 복합적으로 쓰고 연계해서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 자, 논술 70, 그 다음에 내신 30%로. 자, 일단은 계열별로 수능 최저가 부분제로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세종대학교 자, 인문계 논술이죠. 자, 아무튼 인문계 논술의 어떤 최고봉으로서 대충 스카이프 교육. 자,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논술원장입니다. 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요. 인문계 논술. 이번에 9월 23일 날, 어때요? 자, 봤던 성신여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자, 논술 있죠? 유사적중 다 했습니다. 자, 확실히. 역시 말이죠. 일단은 오랜 경험. 제가 논술 교육으로 벌써 한 35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생이 되게끔 해서, 그죠? 복수로 하면 냈지만, 아마 그 2-3개 이상 뭐 원서 다 냈을 거 아닙니까? 인문계 논술은 거의 기저가 비슷합니다. 제시문 요지를 파악해서 비교하고 관점을 또는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 평가하고 또는 뭐야 문제점을 찾고 또는 해결책을 찾고 문제 해결령 뭐 등등 아무튼 기저가 비슷하죠. 인문계 논술은 뭐 대학마다 특성화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기저는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무튼 거듭명인데 어찌됐든 자 연세대학교 9월 23일은 성신여대 아무튼 적합성이 높게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유사적중. 자. 세종대학교 있죠. 어찌됐든 수능 최저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어쨌든 인문계 논술은 바로 제시문끼리 바로 비교하는 거, 또는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거, 한 지문의 관점에 다른 관점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논술은 역시 말 평가가 논제의도를 충족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죠? 논제의도에 맞게. 특히 이제 인문계 논술, 언어 논술은 이제 글 구조 얼개 있잖아요. 이 가이드라인, 개요를 잘 구상을 해야 됩니다. 개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글의 어떤 구성, 입체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추동포는 음화사가리 주겠습니다. 스카이프시고요. 그 다음에 직역하는 서초 방배원, 사후총신대 치료소 이수역적이죠. 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순환 강의하면서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 세종대학교 수능 끝나고 바로, 그죠? 자,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25일에 시험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전개를 해주죠. 자, 그런 점에서 있죠. 학과별로 인문과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경영, 경제, 호텔 경영 쭉 있습니다만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자, 수능 최저가 인문계의 경우는 어때요? 일단은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더라.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논술 내신이 7:3의 비율이더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문계는 120분, 지문 제시형, 교과 교과서 지문 활용, 다양한 시각자료 제출적 가능성이 있다. 자,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석한 내용량을 평가하는 게 바로 인문계 논술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금년도 2024학년도 자, 세종대학교 인문논술 자, 모의 문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경우는 어때요? 소설이죠? 자, 문학, 소설 일부 지문을 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소설은 그동안 수능 때문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리딩 해보면 대충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이해도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일단 소설 지문이 좀 길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독서 지문이죠? 자, 합리성, 문화적인 합리성 얘기입니다. 평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다의 경우도 어때요? 일단 에세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자, 문학작품에다가 독서지문, 가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자, 문제 1번. 제시문과의 미출제는 아버지의 신념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400에서 500자입니다.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감점 처리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400에서 500자인데, 자, 어찌됐든 소설에서 아버지 신념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어때요? 문맥적으로 보면 되겠죠? 문맥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답의 진술은 가에서 아버지는 땅을 팔아 병을 확장한 것이 여러 면에서 신들에게 아들의 설득에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 진술 방법이야. 자, 소설이라고 제가 어떤 그 소설 내용을 퍼다 옮기면 안 됩니다. 활용하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도에 맞게 그대로 이쪽 퍼다 옮기는 작업이 아니에요. 논술이라는 게.
문제의도에 맞게 일반화된 진술로 써야 됩니다. 아버지 신념 첫째 땅은 이해를 따져서 하고 받는 대상이 아래하는 것이라. 땅은 대대로 조상들이 피땀 흘려가며 공들여 일으키는 것이므로 한때의 금전적 이해를 따져 팔거나 돈 노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둘째, 그러니까 일반화된 진술을 하는 거야. 소설이지만 난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지주들이 땅문서만 지고서 농사는 남에게 맡기거나 땅을 가꾸는데 야박하여 땅이 망가진다고 하며 설사 자신 아들이 하더라도 어때요? 그런 지주가 되는 거 맞겠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대화나 행위 속에서, 그죠? 내재되어 있는 걸 일반적인 진술로, 그죠? 일단 맥을 먼저 잡아야겠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자, 누르신혼이나 독시장박 같은 기름진 땅을 가격을 보고 팔기보다 문보나 덕길이 같은 농사진 사람에게 팔겠다는 것은 땅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신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까지 이런 진술이 요구됩니다. 그죠? 진술 방법. 자, 두 번째 문제. 제시문 다 아까 봤죠? 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주장은 가나를 활용해서 반박하시오. 이게 통합 분석형이야. 그죠? 반박해라. 뒤집어 엎는 거죠? 반박이라는 건 모순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반박이 되는 겁니다. 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그럼 어때요? 800에서 900자는 문제의도가 바로 3개가 나와야죠. 다의 요지 먼저 정리하고, 다를 토대로 해서 가를 반박해. 또 다를 통해서 나를 반박해. 단락, 소단락이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의도 하나당 한 단락. 보통 단락 구성이 원리니까. 제시문 다는 어때요?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은 다르다. 선택에 따라 선택의 삶의 달라진다는 요지입니다. 하지만 모양의 예쁜 것도 크게 선택하는 반드시 함정을 단정하기 어렵다. 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때요? 나를 갖다 반박해야 되니까. 다를 통해서 다 요지, 나 반박, 그 다음에 또한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구분되는 건 아니다. 주지를 먼저 준 다음에 가를 반박하는 거. 그죠? 어때요? 단락 3개로 해서 이런 기조. 그러니까 말이죠. 일단은 요거는 어쨌든 요지 파악, 내용을 제시문을 읽어보고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놔. 해놓고 나서 문제의도에 맞게 궤적. 이게 한마디로 있죠. 이 구조 있죠. 이게 단락 3개. 이걸 먼저 틀을 딱 짜놓고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세팅할 것인가를 기획하는 게 바로 개요짝이라고 그래. 그 인문계 논술의 어떤 핵심적인 게 바로 개요 있죠. 그래서 일단 통상 우리가 글의 개요는 구조물은 산모에 뭐였대요? 바로 자궁과 같다. 그죠? 태어날 수 있는, 그죠? 여러분 글을 갖다가 어때요? 뭐 창조는 아닌데 퍼다가 옮기는 그런 건 아니죠. 그 약간 크리에이티브를 요구하는 또는 전략, 기획력이 요구되는 게 논술입니다. 자, 이거 실제로 이제 쓰고 하는 것들을 참작하는 거 현장에서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바로 매일 그 논술 수업이 시간대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봤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크게 두 문제죠? 자, 두 문제 해가지고 일단 이런 형태가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런 글 구조로 전환이 되는 이 전환 방법이 바로 개요책입니다. 개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물론 내용 가서 알겠지만 제시문 있죠? 소설 독서 지문들 주구장창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수능 때문에 하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능 끝나고 나만 여러분들 글에 대한 감각이, 인지 감각이, 문해력이 있죠? 엄청나게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지문 자체를 끌어와서 글에 세팅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 다만 이제 어떻게 글의 골조를 짜고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있죠? 이러한 그 개요짜기 훈련,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만 중요한 건 쓰고 직접 대면 참석하고 참석을 한 다음에 다시 작성해 재참석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일단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아무튼 말이죠. 저도 오랫동안 논술 지도를 해오면서 논술의 레전드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어때요? 세종대학교 지원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합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줄 겁니다. 자, 논술의 레전드. 통합교권 논술의 그야말로 본산지 대충 스카이프 교육, 서초 방배용 스카이프 교육 두 학원에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11월 25일 날 D-Day 때 그야말로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 기르게 될 겁니다. 자, 합격의 가능성 논술로 보장해 드립니다. 자, 스카이프 교육 노한기 논술원장이었습니다. 자, 화이팅!